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엿새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군산시 나운삼동 주민센터 옆 전신주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주민센터가 정전돼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전 7시 반쯤에는 남원시 산동면 석동마을 앞 하천에서 58살 장모 씨가 불어난 하천에 빠져 떠밀려가다 시내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동남원 나들목과 순창 나들목 등 고속도로에서는 토사가 유실되고 남원에서는 길 일부가 끊겼습니다. 또 완주와 무주에서는 하천에 물이 넘쳐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레이 첨단 소재가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 공장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건설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입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 공장 건설에는 지난 2014년부터 1,9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이곳에서는 열에 강한 부품 소재인 PPS 수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오는 2018년까지 군산 공장에 1,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시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LG그룹이 새만금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단지인 스마트팜 건설을 추진합니다. LG그룹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76헥타르에 3,8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와 재배시설, 가공 유통시설 등을 세우고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LG그룹의 투자가 다른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면 영세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중부발전이 새만금 산업단지 309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고 부지 용도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산자부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예비군 훈련장의 완주 이전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오늘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옮기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공문은 오늘 오후 박성일 완주군수가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아와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구한 뒤 완주군에 전달됐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완주군 동의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북도 의원들이 송하진 지사의 항공대대 이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도지사가 항공대대 이전을 중재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옳지 않다며 송 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일하던 2012년에 국방부가 임실 이전을 요청해 항공대를 임실로 옮기려 했지만 임실군의 반발이 커서 무산됐고 전주시 도도동 이전 문제의 경우 이미 보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도지사의 중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친형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 일하는데도 상임위가 환경복지위로 배정돼 이권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의당 이도영 의원이 상임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의 환복위 배치가 적절치 않다며 이 의원이 상임위 교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1인 가구가 21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고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3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이 같은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가 높다면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1인 가구 가운데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40%, 남녀별로는 여성 1인 가구가 72%라며 노인 돌봄 정책과 여성 안전체계를 늘리고 1인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식당 메뉴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는 30개 나라에서 온 음악가들이 모두 160여 편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제15회 축제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15개 나라 음악가들이 합동무대를 꾸미고 왕기석, 박지윤, 임현빈, 명창 등이 출연하는 판소리 5바탕은 무대 영상을 활용한 색다른 시도를 선보입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여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16 단체장 비전 포럼이 오늘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48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으로 나타나 주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군산과 부안, 고창의 해역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세제곱미터당 최대 17마리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한여름에 대량으로 나타나 어획물과 섞여 품질을 떨어뜨리며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해수욕객에게 쏘임 피해를 줍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56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 강당에서 1학년 여학생의 입술에 강제로 입술 보호제를 바르고 여학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신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익산, 여산 160mm, 완주 80, 전주 33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제1호 태풍 네파탁이 북상하면서 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잠시 후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전주 예비군 훈련장의 완주 이전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완주군에게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나운 3동의 주민센터가 정전이 돼 업무가 마비됐고 완주와 무주에서는 주택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동남원과 순창의 나들목에서는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일본 기업 도레이 첨단 소재가 열에 강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 가동을 새만금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의 첫 외국계 기업인 도레이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새만금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실급식 논란이 일었는데요. 전북은 3년째 급식비가 동결돼 급식의 품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는 9월 개막을 앞두고 공연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